안녕하세요. MC 조명진입니다. 최근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정형외과 전문의 정경훈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경훈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은 이제 요추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흔히 허리 통증만 호소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은 없으신 상태로 다리 저림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각이 조금 먹먹하다든지 네. 아니면 한쪽 다리에 힘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걷다가 보면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하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다리라든지 발 쪽으로 그리고 엉덩이 뒤쪽에 엉치가 당기고 저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 시리거나 아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뻑뻑하다, 먹먹하다, 그리고 걷다 보니까 쥐가 난다, 뭐 차갑다, 저리다 이렇게 주로 다리 부위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리고 호소하시는 증상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단계별로 척추의 치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치료들이죠.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동네 의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도 받고 물리치료의 종류에는 뭐 핫팩도 있을 것이고 전기치료, 그다음에 체충격파 치료 여러 가지 물리치료들을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주사실에서 볼 수 있는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주사치료를 하는 건데 저 바늘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공 위치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는지 확인을 한 후에 주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흔히 알려져 있는 신경 성형술 또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데 꼬리뼈로 시술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들어봤어요. 네, 꼬리뼈 쪽으로 저희가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서 그 해당되는 병변 부위에 가까이 가서 약물을 주고 그리고 조금 유착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보존적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남은 최후의 방법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그리고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덜 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분의 회복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특히나 이 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꼭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존적 치료라든지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척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척추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최대한 보존적 치료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재발을 하거나 그다음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사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악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의 기간이 점점 3개월 맞았던 거를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맞게 되고 1, 2주 만에 맞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효과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술적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증상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수술을 바로 필요로 하게 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걷는데 보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다리가 터벅대면서 걷기가 힘드시다든지 네.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걷는데 불편감이 있으신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비 증상이 되겠는데요. 마비요? 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발가락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요하신 분들이 되겠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로 수술이 무섭다고 계속 수술을 안 받고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밍이네요. 그렇게 되면 신경이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네. 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걷는 데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운동신경 마비가 있다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렇겠죠. 사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제일 왼쪽에 보이는 두 가지는 엑스레이와 CT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엑스레이와 CT는 우리가 뼈를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뼈의 변화라든지 구조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CT의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MRI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MRI 검사가 되겠는데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신경, 인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 이런 연부 조직들을 잘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보이는 고관절 MRI 검사는 왜 시행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같이 중복이 돼서 오인할 수가 있는 게 고관절 부분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다리의 통증이라든지 엉치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외선 체열 검사와 같이 이런 다각화된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꼭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양방향 내시경술, 저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네,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기존에 저희가 척추 수술을 했던 방식들인데요. 네. 전신 마취를 해서 한 마디를 수술한다고 해도 보통 5에서 8cm 정도 절개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절개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만큼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인대 같은 데 손상이 줄 수 있는 리스크가 더 높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만큼 또 통증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더 심하고 그다음에 출혈이라든지 감염의 위험성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할 때 절개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한 부분이 보통 이제 저희가 새끼손톱 정도, 한 7mm 미만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만큼 이제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적게 되고 손상이 적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혈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절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기존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우리가 척추 마취라고 하는 부분 마취를 통해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는 이제 흉터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수술의 만족도도 좀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은 단일공 척추 내시경을 시행하신 분의 상처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 부위가 어디인지 좀 잘 보이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 네, 적은 상처를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실제 사이즈를 보더라도 1cm 미만으로 저희가
흉터가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도 적고 그다음에 회복 기간도 빠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이 줄어들게 되니까 퇴원할 수 있는 시기도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흉터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특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부위 마취를 통해서 척수 마취를 통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고령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다음에 기본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그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개 부분이 적고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네. 그만큼 통증이라든지 흉터가 적게 돼서 재원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그런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짧은 입원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로 복귀가 빨리 되실 수가 있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카메라를 병변 부위까지 직접 넣어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로 또 보다 보면 굉장히 크게 확대된 시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그 혈관까지 다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요즘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참 많은 장점을 가진 그런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요, 원장님께서 실제 좀 치료했던 케이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이제 8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5년 정도 전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던 분이시고 네. 증상이 오래 되셨었어요. 그래요. 산책을 할 때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이제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시고 허리는 통증은 뭐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시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증상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시린 듯한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네. 오셔서 검사를 시행을 하셨고 네.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짤록하게 좁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커멓게 됐네요. 네, 신경끼리 지나는 데가 좀 눌려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이제 눌려 있는 소견이 발생이 됐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 주사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도 효과가 있고 풍선 확장술하고도 단기간 효과는 좋아오셨는데 결국에는 증상이 악화가 돼서 재발을 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 사진이 저희가 치료하기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치료 후 사진이 되겠는데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뒤쪽에 있는 신경끼리 눌렸던 신경끼리 많이 회복이 된 것을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파열이 된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이셨고요. 허리 통증은 없는데 다리 뒤쪽으로 엉치부터 다리 뒤쪽, 종아리까지 발가락이 저리다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래 앉아 계시고 장시간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허리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시다 보니까 안 좋죠. 네, 허리에 많은 무리가 좀 되셨던 것 같고 네. 이를 통해서 주사 치료라든지 다른 이제 시술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많이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이제 계속 악화되셔서 오셨고요. 네. 역시나 재발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이 되셨던 분입니다. 네. 수술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본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디스크가 되겠고 그 위쪽에 눌려 있는 부분이 신경 줄기가 되겠는데요. 네네. 신경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고무줄 당기는 것처럼 당겨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이제 저희가 제거를 하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감압된 신경 줄기를 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가 완전히 디스크를 제거한 뒤에 신경 줄기가 편안하게 지나가는 양상을 확인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치료 전에 보셨던 MRI가 왼쪽에 있고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제 파열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네. 치료 후에 촬영한 MRI 상에서 이제 파열된 디스크가 제거가 잘 되고 안쪽으로 신경길이 잘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전에는 양쪽에 보면 체온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체온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크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신 이후에 촬영을 한 모습을 보면 전신 체온 검사상에서도 회복이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어떤 수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존 척추 수술과 다르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1cm 미만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에 대한 손상이 적고요. 네. 손상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에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절개 부위가 많으면 아무래도 피가 많이 나겠죠. 그럼요. 그만큼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높아질 거고요. 네. 적게 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출혈의 위험이라든지 감염의 위험 또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흉터도 적게 남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흉터도 거의 이제 수개월이 지나면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 회복 기간 또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치료 사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치료 사례는 젊으신 분이신데요. 요즘에는 젊으신 분에서도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분은 이제 2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네.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무하시던 중에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발생한 이후에 요통이 있으셨고, 네. 더불어서 이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통증이 다리 쪽으로도 네. 같이 호소가 되셨던 분입니다. 네. 집에서 먹는 약을 먹고도 이제 통증 조절이 안 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워낙 통증이 심해서 기침을 할 때, 그다음에 대변 볼 때 이럴 때도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분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들어가서 찍은 영상인데, 네. 디스크 제거 전에 보시면 밑에 쪽에 약간 머리카락처럼 하얗게 보이는 저게 것이 디스크인가요? 이제 터진 디스크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안 보였던 밑에 신경 줄기가 보이죠. 네. 네, 충분히 눌려있던 디스크에 의해서 이제 신경 줄기가 눌려 있다가 충분히 감압이 돼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전에 MRI를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길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치료 후에 오른쪽의 MRI를 보시면 눌렀던 부분이 디스크가 제거가 돼서 신경길이 다시 자유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의 특징은 일단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위 마취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술적 치료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고령이시라든지 만성 질환자이신 분들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조직 손상을 적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흉터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통증이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에 복귀하시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고 빠른 네. 회복을 보인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병변 부위까지 직접 가서 확인된 카메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치료 사례 더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 환자분은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진단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넘게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조리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런 작업은 허리에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허리가 금방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 역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디스크가 많이 망가지셔가지고 오셨고 종아리 바깥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다리 쪽이네요. 네,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심한 통증이 있으셨고 기저 질환으로는 당뇨랑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물리치료, 그다음 침도 맞으셨고 타 병원에서 신경 성형술도 받으셨는데 호전이 없으셔가지고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네네. MRI 사진을 보시면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많이 누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4, 5번 사이에 디스크로 진단이 돼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디스크 제거 전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신경길 가운데에 크게 노란색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극심한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신경 줄기가 편안하게 감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증상도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 MRI에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길을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치료 후에 보면은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MRI는 우리가 옆에서 본 MRI고요. 이거는 이제 가로로 횡단면으로 본 MRI가 되겠습니다. 네네. 왼쪽에 디스크 탈출이 된 상태의 MRI를 보시면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네. 치료 후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 후에 오른쪽 MRI를 보시게 되면 시커멓게 신경을 누르고 있던 부분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혹시 환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척추 치료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수술적 치료는 되도록이면은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으면 비수술적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선행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신경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미루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잘 되는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술을 꼭 만약에 해야 된다면 최소 침습을 할 수 있는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시행을 하신다면 환자분들이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주의점들 잘 기억하셔서 꼭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정경훈 원장님과 함께 척추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